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정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임금 때 일입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에 옥년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옥년은 홀로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마을 부잣집의 삭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2월 금음날 밤, 달도 없어 깜깜한 밤이었어요. 저녁 때부터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왔습니다. 이거 눈이 오려나 보네. 옥년은 창문 너머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락눈이 살살 흩날리더니 이내 폭설로 변했어요. 바로 그때 한 선비가 이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낡은 갓을 쓰고 초라한 도포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큰일이구나. 이대로는 얼어 죽겠어. 저녁 때 다음 마을 주막에 도착하려 했는데 폭설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은 쌓이고 쌓여 무릎까지 빠지는 지경이었습니다. 누구 없소. 살려주시오.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지만 눈보라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옥년의 초가집이었어요. 선비는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살려 주십시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옥년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누구십니까? 길을 가다가 폭설을 만나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년은 망설였어요. 과부가 밤에 사내를 집에 들이면 온 고을의 소문이 퍼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사람이 죽는다. 옥년은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질 듯 서 있는 선비가 보였어요.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옥년은 선비를 마루로 안내했어요. 안채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마루에 자리를 깔아주고 마른 옷을 내왔어요.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따뜻한 차도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옥년은 부엌에 가서 미음을 끓여 선비에게 갖다 주었어요. 천천히 드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는 미음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년은 이불 한 채를 더 가져다 주었어요. 밤이 추우니 이불을 덮고 주무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떠나셔도 됩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어요. 선비는 마루에서, 옥년은 안채에서 각자 잠을 청했습니다. 옥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이 일이 소문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선비가 일어나 갓을 쓰고 도포를 여미며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옥년이 문 밖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눈이 많이 쌓였으니 천천히 가십시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서로 이름조차 묻지 않았어요. 선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눈 쌓인 길을 따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1년 전 새로 부임한 현감 홍만석은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많고 색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아전들과 짜고 온갖 구실로 돈을 뜯어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옥년을 본 홍만석은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저런 미인이 혼자 지낸다니 참으로 아깝구나. 홍만석은 그날부터 옥년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아전 김참봉을 옥년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옥년 부인 현감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무슨 일로 저를요? 나리께서 부인의 형편을 걱정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지내시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김참봉은 빙빙 돌려 말했습니다. 요는 현감의 측실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옥년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오나 사양하겠습니다. 김참봉이 돌아가 현감에게 보고했어요. 홍만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감히 한낱 과부가 나를 거역하다니. 하지만 쉽게 포기할 홍만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김참봉을 보냈어요. 이번엔 비단 한 필과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갔습니다. 부인 현감 나리의 뜻을 거역하면 고을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옥년은 또 거절했습니다. 돌아가서 나리께 전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할 뜻이 없다고. 2번, 3번, 4번. 거듭된 거절에 홍만석의 자존심은 짓밟혔어요. 처음에는 욕심이었던 마음이 점차 복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좋아, 기어이 본때를 보여주마. 홍만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과부 옥년네 집에 사내가 들어갔다더라. 폭설날 밤 한 선비가 들어가더니 아침에야 나왔다지 뭐야.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그날 밤 우연히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입을 거치며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어요. 2 사람이 정을 통했다더라. 아니, 정절부인이라더니 겉과 속이 다르구먼.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밤에 사내를 들였으면 이미 글렀지. 과부가 혼자 사는 집에 말이야. 옥년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타났어요. 아낙네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어요. 옥년은 고개를 숙인 채 두레박으로 물을 길었습니다.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옥년은 물동이를 이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장터에 나갔어요. 삭바느질 감을 사러 간 거였습니다. 포목상 주인이 옥년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은 물건이 없네요. 어제는 있다고 하셨는데 다 팔렸어요. 돌아가 보시지요. 주인은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옥년은 발길을 돌렸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아니야? 그 과부. 맞아, 옥년이. 옥년은 얼굴을 가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소문이 현감 홍만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전 김참봉이 달려왔어요. 날이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옥년네 집에 사내가 들어갔다 합니다. 폭설날 밤에 말입니다. 홍만석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호, 밤에 사내를 들였다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날이. 홍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김참봉을 불렀어요. 김참봉, 증인이 필요하다. 이웃집 할머니, 우물가 아낙네들, 돈을 좀 쥐어주거라. 관아에서 증언하게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날이. 김참봉은 은자 몇 냥을 챙겨 마을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현감 나리께서 부탁이 있으십니다. 그날 밤 옥년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아에서 증언해 주십시오.
할머니의 눈이 은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알건네이. 김참봉은 우물가 아낙네들도 찾아갔어요. 똑같이 은자를 쥐어주며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낙네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뒤 옥녀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홍만석이 높은 자리에 앉아 옥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옥년, 내가 밤에 사내를 드렸다는데 사실이냐? 옥년은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주변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사람을 살리려 한 것뿐입니다. 홍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명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 홍만석이 손짓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멈,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는가? 그날 밤, 옥년네 집에 사내가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할머니가 더듬거렸어요. 두 사람이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옥년이 소리쳤습니다. 거짓입니다. 저는 마루에만 재워드렸습니다. 홍만석이 다시 손짓했어요. 우물가 아낙네가 나왔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보거라.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느냐? 아낙네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 옥년은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거짓입니다. 저는 안채에서 혼자 잤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홍만석이 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증거도 없이 결백하다 하느냐? 옥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저 선비를 찾아주십시오. 그분이 증언하시면 그 선비가 누군지 알기나 하느냐? 옥년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홍만석이 비웃었습니다. 유령 같은 선비를 어찌 찾겠느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홍만석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염집 과부가 밤에 사내를 들였으니 이는 정절을 잃은 것이다. 옥년이 무릎을 꿇었어요. 나리, 저는 결백합니다. 정절을 증명하고 싶거든 목숨으로 증명하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목숨으로? 스스로 죽으라는 말씀이구나. 홍만석이 말을 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조정에서 열여문을 세워주고 상금도 내릴 것이다. 옥년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절을 의심받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홍만석의 입가가 올라갔습니다. 좋다. 사흘 뒤 관아 앞마당에서 집행하도록 하라. 옥년은 집으로 돌려보내졌어요. 그날 밤 옥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정말 죽어야 하는 걸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옥년의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사람 살린 게 죄가 되다니. 나이 든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현감이 욕심을 부리다가 절이 되는 거야. 조심하세요. 들리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이튿날 옥년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옥년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눈물을 흘렸어요. 한 아낙네가 조용히 다가와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내가 증언한 것 거짓이었소.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니다. 어쩔 수 없으셨겠지요.
안악내는 울며 떠나갔습니다. 처형 전날 밤이었어요. 옥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물건도 별로 없었어요. 남편의 옷가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곧 만나러 갈게요. 옥녀는 옷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밖에서 또 인기척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래 음식을 가져다 놓고 갔어요. 마지막이니 드시라고. 옥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문 앞에 떡과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관아 앞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높은 단 위에 옥년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담담했어요. 옆에는 긴 백색 비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홍만석이 높은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옥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증명한다. 홍만석이 말을 이었어요. 이는 우리 고을의 영광이다. 모두 똑똑히 보아라.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 착한 사람이 왜 안 됐구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전이 백색 비단을 들고 다가왔어요. 옥년의 목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은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하늘이시여, 제 억울함을 아시옵소서. 아전이 비단을 조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잠깐, 그 부인을 해치지 마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라한 선비 차림의 남자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홍만석이 버럭 소리쳤어요. 무례한 자가 누구냐? 감히 관아에서 무슨 짓이냐? 선비는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옥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날 밤 그 집에 신세를 진 사람이요.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어요. 옥년도 고개를 들어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나를 안채에 들이지도 않았소. 선비가 말을 이었어요. 마루에 발을 쳐주고 따뜻한 미음을 주었을 뿐이요. 밤새 안채에서 혼자 주무셨고 나는 마루에서 잤소. 홍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홍만석이 손을 휘둘렀어요. 둘이 짜고 거짓말을 꾸민 것이 분명하다. 당장 저 자를 잡아 가두어라. 포졸들이 선비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선비는 태연했습니다. 선비가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꺼낸 것은 번쩍이는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관아가 얼어붙었어요. 포졸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홍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암행어사라니.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암행어사였구나. 저 선비가. 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었어요. 현감 홍만석, 내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홍만석이 부들부들 떨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리, 이게 어찌 된, 입을 다물어라. 어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첫째, 선량한 부인을 탐내어 수청을 강요했다. 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 사복을 채웠다. 셋째, 아전들과 짜고 억울한 죄인을 가두고 뇌물을 받았다. 넷째, 거짓으로 장부를 꾸며 조정을 속였다. 하나하나 죄목이 낭독될 때마다 홍만석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아전 김참봉도 덜덜 떨며 엎드렸습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김참봉이 울먹였어요.
현감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인들을 매수한 것도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도 모두 현감의 명령이었습니다. 어사가 김찬봉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죄도 가볍지 않다. 이웃집 할머니와 아낙네들도 떨며 나왔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감이 은자를 주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런 악독한 자가 하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어사는 홍만석을 가리키며 명령했어요. 이 자를 당장 결박하라.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홍만석을 결박했습니다. 홍만석은 꿀꺽꿀꺽 소리만 내며 끌려갔어요. 어사는 옥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년 부인, 일어나시오. 옥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부인의 정절은 하늘도 알고 있소. 어사가 말을 이었어요. 오히려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열녀요. 은혜를 어찌 갚아야? 은혜는 이미 받았소. 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폭설날 밤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얼어 죽었을 것이오. 그때 어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나와 함께 하겠소. 옥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날이 그 말씀은 부인의 선한 마음에 감복했소. 어사가 옥년의 손을 잡았어요. 내 곁에서 함께 살아주시겠소. 옥년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시집을 갔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소. 어사가 말했습니다. 부인은 정절도 지켰고 선행도 베풀었소.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소.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받아들이시오.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옥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요. 옥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잘 되었구먼. 며칠 뒤 현감 홍만석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전 김찬봉도 함께 벌을 받았어요. 옥년에게는 조정에서 정렬을 내렸습니다. 정절과 선행을 다한 부인으로 표창한 거였어요.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옥년은 어사를 따라 한양으로 갔습니다. 어사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옥년은 어진 아내로 남편을 내조했어요.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고을에는 정려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려각을 보며 말했어요. 사람을 살린 선행이 결국 자신을 살렸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과연 그렇구먼. 그 이야기는 지금도 그 고을에 전해져 내려온답니다.